99%가 모르는 혈당 잡는 마법의 가루.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 김입니다. 혹시 식사를 하고 나면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참을 수 없이 단 것이 당기는 경험 자주 하시나요? 혹은 건강검진에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혈당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하지만 99%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마법의 가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루는 비싼 약도 아니고 구하기 어려운 신비의 약초도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정말 마법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루 한 스푼이 여러분의 식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가루의 정체는 물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혈당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혈당은 말 그대로 우리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특히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 포도당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죠. 자동차에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에는 포도당이 필요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 혈당이 너무 높거나 너무 급격하게 오르내릴 때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합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쏙쏙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당 상태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빵이나 밥, 면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그 결과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게 되죠.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금방 허기져서 또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단순히 피곤함만 유발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남아도는 과도한 포도당은 마치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며 혈관 내벽에 상처를 냅니다. 이는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혈당은 우리 몸의 장기들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눈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당뇨 망막병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콩팥 기능을 망가뜨려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신경에 손상을 주어 손발 저림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합병증들이죠. 더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인슐린의 신호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면 나중에는 그 소리에 무뎌지는 것과 같죠. 결국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쥐어짜내야 하고 결국에는 췌장이 지쳐버려 인슐린 분비 기능 자체가 고장나버리는 상황, 즉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전 단계 혹은 내당능 장애라고 불리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방치하기 쉽지만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당뇨병으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그리고 꾸준히 혈당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혈당 스파이크를 잡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정답이죠.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 완벽한 식단과 운동을 매일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강력한 보조무기, 바로 마법의 가루를 소개해드리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실 그 마법의 가루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가루의 이름은 바로 차전자피입니다. 영어로는 실리엄 허스크, 실리엄 허스크라고 불리죠. 질경액과 식물의 씨앗 껍질을 갈아서 만든 것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온 천연 원료입니다. 아마 변비에 좋다고 들어보신 분들은 꽤 계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운 가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별한 맛이나 향이 강하지 않아서 섭취하기에도 부담이 없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가루가 어떻게 혈당을 접는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차전자피가 가진 어마어마한 양의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차전자피는 약 80% 이상이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채소나 과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나뉩니다. 차전자피에는 이 두 가지 식이섬유와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혈당 조절의 마법을 부리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차전자피 가루를 물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섞이는 듯 하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전자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팽창하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젤리 같은 물질이 우리 소화기관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차전자피를 함께 섭취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위장으로 들어간 차전자피는 음식물과 수분을 흡수해 끈적한 젤 형계로 변합니다. 이 젤이 위장 내에서 음식물과 뒤섞이면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현저하게 늦춰줍니다. 즉, 위 대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죠.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니 당연히 음식물 속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차전자피 없이 식사했을 때 혈당이 붉은 선처럼 가파르게 치솟았다면 차전자피와 함께 식사했을 때는 녹색 선처럼 혈당이 아주 완만하고 낮게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전자피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니 우리 몸의 췌장도 무리하지 않고 인슐린을 적절하게 분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젤 형태로 변한 차전자피는 소장의 내벽에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이 물리적인 막이 포도당 분자가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일종의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속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여러 개 설치해서 자동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흡수 속도 자체를 늦춰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차전자피의 혈당 강화 효과는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꾸준히 차전자피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그리고 장기적인 혈당 관리의 지표인 당화혈색소 HbA1c 수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전자피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차전자피와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 환경,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내 유익균들은 이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아 단쇠지방산, SCFA라는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단쇠지방산이 우리 몸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장벽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꾸준한 차전자피 섭취는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차전자피는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과 만나면 최대 40배까지 팽창하는 특성 덕분에 적은 양을 먹어도 위를 가득 채워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량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죠. 체중 감량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혈당 관리 외에도 차전자피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변의 부피를 늘려 변비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내에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중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차전자피는 첫째,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둘째,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식후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셋째,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넷째, 포만감을 주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마법의 가루라고 불릴만 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좋은 차전자피, 그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실전 팁,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효과는 최대로 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혈당 조절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식사 직전이나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를 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차전자피가 위장에서 충분히 팽창해서 젤 형태로 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곧이어 들어올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식전에 챙겨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면 식사 중에 물이나 음료에 타서 함께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샐러드나 요거트 위에 뿌려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다 끝난 후에 먹는 것은 식후 혈당 조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 즉 섭취량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번, 약 3에서 5g 정도의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되는 양입니다. 우리 몸이 식이섬유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몸이 적응하는 것을 봐가면서 1에서 2주에 걸쳐 서서히 양을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및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한 권장 섭취량은 하루 10에서 20g 정도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드시기보다는 아침, 저녁 식전으로 두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위장의 부담도 덜하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전에 5g, 저녁 식전에 5g 이렇게 드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전자피는 자기 부피의 40배에 달하는 물을 흡수합니다. 만약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끈적한 차전자피 덩어리가 식도나 장에 달라붙어 오히려 심각한 변비나 장폐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전자피 5g, 즉 한 스푼을 드신다면 최소 250ml, 즉 물 한 컵 이상의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가루를 먼저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은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이나 음료에 가루를 먼저 잘 섞어서 젤리처럼 굳기 전에 빠르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전자피를 섭취한 후에도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전자피는 맛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물에 타서 마셔도 괜찮지만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에 섞어서 먹으면 포만감도 더하고 맛도 좋습니다. 혹은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미숫가루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 한 스푼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전자피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차전자피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 갑상선 호르몬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약물과 최소 2에서 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차전자피를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위장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폐색을 앓은 적이 있거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 혹은 연하곤란, 삼킴장애가 있는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들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굳이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도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또한 처음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가벼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식이섬유 섭취량이 늘어나면 장내 세균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빵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며칠 내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차전자피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첨가물이 없는 100% 순수르 차전자피 가루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합성 감미료, 착향료 등이 첨가되어 있는데 혈당 관리가 목적인 우리에게는 이런 성분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차전자피는 어디까지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차전자피를 먹는다고 해서 마음껏 빵이나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마법의 약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노력을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건강한 식단이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선택하고 가공식품이나 단 음료 대신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잎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닭가슴살, 두부, 생선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15분 정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걷기, 계단 오르기, 스쿼트와 같은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량을 늘려 포도당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주일에 3에서 4번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매일 7시간 이상 푹 주무시고 명상이나 가벼운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차전자피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99%가 모르고 있던 혈당 내리는 마법의 가루, 차전자피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차전자피가 수용성 및 불용성 식이섬유의 힘으로 어떻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나아가 콜레스테롤과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식사 15에서 30분 전에 하루 1에서 2회, 처음에는 3에서 5g의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차전자피의 효과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단에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해보세요. 물론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혈당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께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차전자피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한 끼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이 건강한 습관을 이어나가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몸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올 것입니다. 더 이상 혈당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혈당 문제로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영상을 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혈당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합병증을 예방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당뇨는 관리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혈당 관리의 핵심 원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당지수라고 합니다. 차전자피는 음식의 전체적인 당지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예를 들어 흰 쌀밥만 먹을 때보다 쌀밥에 차전자피를 곁들여 먹을 때 우리 몸은 마치 현미밥을 먹은 것처럼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게 됩니다.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이러한 원리는 비단 차전자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씨드나 아마씨 같은 다른 씨앗류에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버섯이나 해조류, 귀리 같은 식품들도 혈당 관리에 아주 좋은 친구들이죠. 차전자피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식이섬유 식품들을 식단에 골고루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시작할 때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단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먹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차전자피와 같은 식이섬유, 신선한 채소,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더 채워넣는 방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스트레스는 줄고 지속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차전자피를 구매하실 때 포장 단위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에는 작은 용량을 구매해서 본인에게 잘 맞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섭취 후 큰 불편함이 없고 효과를 보신다면 그 이후에 대용량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보관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밀봉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차전자피를 챙겨 다니면 좋습니다. 작은 약통이나 지퍼백에 하루 분량을 담아 다니면 외식을 할 때도 식전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될 경우 차전자피 한 스푼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나는 변비가 없는데 차전자피를 먹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차전자피는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돕고 반대로 설사가 잦은 사람에게는 과도한 수분을 흡수해 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양방향성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장 건강 자체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전자피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 질감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트나 스무디에 섞는 방법 외에도 국이나 찌개에 살짝 뿌려서 섞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너무 뜨거운 국물은 차전자피의 일부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으니 살짝 식힌 후에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모두 아우르는 대사증후군의 핵심 원인입니다. 차전자피 섭취를 통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는 것은 단순히 혈당 하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동시에 낮추는 아주 현명한 건강 전략이 되는 셈입니다.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우리의 면역력, 기분, 그리고 대사 능력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차전자피와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은 장이라는 기름진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장 환경은 건강한 혈당 조절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혹시라도 차전자피 섭취 후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호흡곤란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매우 드물지만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식사 때 식이섬유를 먼저, 그리고 충분히 섭취하자. 차전자피는 이 원칙을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는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혈당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차전자피 섭취라는 작은 발걸음을 떼고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라는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세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몸은 분명 그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건강해진 몸과 가벼워진 컨디션을 느끼는 것만큼 큰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새로운 건강보조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현재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의 여정은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법의 가루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마법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건강의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물 한 컵과 차전자피 한 스푼으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차전자피의 또 다른 숨겨진 장점은 바로 디톡스 효과입니다.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한 식이섬유는 장을 통과하면서 장벽에 붙어있던 오래된 노폐물이나 독소들을 흡착해서 대변과 함께 배출해줍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죠. 장이 깨끗해지면 피부 트러블이 개선되고 안색이 맑아지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차전자피 자체는 거의 칼로리가 없지만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여줍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식이섬유가 지방과 결합하여 체내 섭수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다면 차전자피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가루 형태와 환 형태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루 형태는 물에 타서 마셔야 해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몸에 흡수되어 팽창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환 형태는 섭취가 간편하지만 몸속에서 풀어지고 팽창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기호와 편의성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차전자피를 드시기 시작하면 혈당이 이전보다 더 잘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에 복용하던 약의 용량이 과도해져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저혈당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즉시 사탕이나 주스를 섭취하여 혈당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차전자피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운동 전후의 혈당 변화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무엇을 먹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먹는가도 중요합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어서 위장에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채워 넣고 그 후에 탄수화물인 밥이나 면을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보세요. 여기에 식전 차전자피 섭취까지 더해진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의 혈당 반응을 비교해 볼까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고구마는 찐 고구마, 군고구마 말랭기 순고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차전자피는 이러한 조리법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차전자피를 물에 탔을 때 너무 빨리 굳어서 마시기 힘들다면 물의 온도를 약간 차갑게 해보세요. 차가운 물에서는 팽창하는 속도가 조금 더 느려져서 마시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믹서나 텀블러에 넣고 흔들어서 섞으면 덩어리지지 않고 잘 섞이니 이 방법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하우가 꾸준한 실천을 돕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그대로 반응합니다.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우리 몸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변화를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더 나은 상태로 보답할 것입니다. 차전자피 섭취는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 내 몸을 아끼고 돌보는 건강한 습관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식전에 차전자피를 챙겨 마시면서 나는 지금 내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관리를 지속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높아진 혈당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서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로 진단받았더라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약을 줄이거나 끊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전자피가 어떻게 끈적한 젤로 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젤이 우리 소화기관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포만감을 주고 당과 지방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식사 때 국물 요리를 먹는 것이 왜 혈당에 불리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국물은 고형 음식보다 위를 빠르게 통과하기 때문에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는 만병의 근원이므로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천연 식이섬유인 차전자피는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강력하고 안전한 도구다. 셋째, 차전자피는 반드시 식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소량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 세 가지만은 꼭 가슴에 새겨주세요. 혹시 주변 마트나 약국에서 차전자피를 찾기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성분과 후기를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첨가물이 없는 순수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전자피를 꾸준히 섭취하면 아마 1, 2주 내로 가장 먼저 화장실에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배변 활동이 아주 규칙적이고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이는 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혈당의 변화는 이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최소 1, 2달은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혈당 관리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과 차전자피 섭취 여부, 그리고 혈당 수치를 기록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많이 오르고 차전자피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삶이란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햄버거 대신 샐러드를 선택하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식전에 차전자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을 오늘,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 형성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차전자피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으니 이제는 꾸준히 실천하며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혈당 걱정 없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 닥터깁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차전자피 외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른 가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피, 시나몬 가루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여주 가루는 식물 인슐린 성분이 풍부하여 혈당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전자피처럼 물리적으로 당 흡수를 늦추는 강력한 효과는 덜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피가루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과량 섭취 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쿠마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시아 시나몬보다는 실론 시나몬을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모든 천연식품이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항상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선택지 중에서 차전자피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효과가 과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입증된 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며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만한 최고의 선택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뺄셈이 아니라 덧셈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나쁜 음식을 빼는 것에만 집중하면 식단이 너무 제한적이고 힘들어집니다. 대신 내 몸에 좋은 식이섬유, 즉 차전자피와 채소를 더하고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더하는 방식으로 식단을 채워나가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쁜 음식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훨씬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는 혈당 관리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랜 공복 후 점심에 과식을 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이라도 차전자피를 탄 두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에 차전자피와 견과류를 섞어 간단하게라도 챙겨 드시는 것이 혈당 안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게 건강한 음식과 꾸준한 움직임,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라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차전자피는 그 회복 과정을 도와주는 훌륭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식사 전에 차전자피 한 잔으로 내 몸에 방어막을 치자는 이미지만 머릿속에 그려주세요.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식습관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간단하고 강력한 하나의 이미지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 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혈당 관리 팁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